자,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좀 시사를 했는데 내일 국회 법사위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원영석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29번의 탄핵을 했고 예. 이제 또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국정을 마비시킬지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는 과거에 이제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즉시 항고를 해서 그 법관이 지금 판결한 어떤 법관이 결정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구급 날짜를 늘리는 게 위헌이라는 그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예. 그 헌법적인 결정에 존중해 가지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합헌적이고 합법률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 정말 공격을 하려 그러면 지기현 판사나 이런 분을 공격을 해야지. 아니 심지어 기소까지 했던 심우정 총장을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한다라고 으름장을 얻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정중 변호사님 의견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이랄지 사퇴 요구를 하려면 오히려 그 판사한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한다면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예, 지금 그거보다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이렇게 심우정 총장을 탄핵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실익적 측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을 한다 그래도요.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 누가 대행을 하게 되냐면 이진동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진동 대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함께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탄핵을 한다 그래도 이진동 대행 체제에서 별다른 어떤 검찰의 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탄핵이라는 칼은 그렇게 자주 뽑아서는 안 되는 칼입니다. 지금까지 29번째. 29번인데. 이번에는 30번째.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인 스티브 레비츠키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도의 극한으로 계속 이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적절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탄핵이라는 칼을 쉽게 뽑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업보 또는 국민에 대한 역풍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그래픽 한번 볼게요. 지금 심우정 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라고 어제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사퇴 안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국회는 심판할 것이다. 13일에 본회의 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탄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차례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까지 된다면 30번째, 더 나아가서 최상목 대행까지 간다면 31번째인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용현, 박성재, 조지호, 윤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쭉 왔고 이 29건의 탄핵안 발의 중에 13건이 통과가 됐고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나 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여론이 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도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런 얼음장이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그 탄핵소추 결의로 진행까지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없다라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기 대선이라는 건 만약에 지금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찌 보면 내일 그 탄핵 결정이 난다 그러면 60일 안에 그 선거를 치러야 되면 지금도 조기 대선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정적으로 역산하면. 네네. 근데 여론이 나빠지는 걸 감수하겠다? 그러면 조기 대선을 설사 실시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무적인 계산이지만 그런 수싸움적인 그 분야를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민주당이 과연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를 연발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얼음장 이상의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조기 대선을 언급하셨거든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 변호사님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일찍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하려다 허를 찔린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너무나 큰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네. 너무 낙관론을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말실수. 뭐 예를 들자면 민주당 비명계하고 검찰하고 짜고 뭐 자기 뭐 체포 동의안 할 때 뭐 그런 것들을 했었다. 뒤에서 얘기했지만 한 방송에서 그랬었죠. 그 한 방송에서 네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풀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구속 취소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민주당으로서 상황이 벌어진 건데 네. 아까 전에 지기현 판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기현 판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떤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을 이렇게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종의 중간 판결처럼 먼저 정리를 하고 실체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공론적인 어떤 토론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에 대한 어떤 판단을 예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간행적으로 해야 됐던 즉시 항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기현 판사가 내렸던 그 1심 판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이 되어버리면은 대법원의 확정 판단하고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미치는 효력 범위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정돼서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면 변호사들이 이 구속 취소 사건을 지금 막 선임하려고 하는 막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네네. 일선 경찰서에서 지금도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면 적어도 이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그 판결의 카바리지는 전국에 미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서 일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검찰총장이 이걸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도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심 총장은 본안에서 좀 다투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애초에 즉시 항고가 없었던 것이 어떤 선례가 돼서 지금 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지금 민주당은요 심우정 총장의 탄핵 시사 또 광화문 천막 농성과 단식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장내외 여론전을 펼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4억 6천만 원의 혈세 낭비의 29번 줄탄핵 금단 증상을 느끼는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30번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입니다. 민주당이 그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정에 몰두하는 데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자,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오늘 저녁 광화문 농성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잠시 주춤했던 장외 여론전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오늘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에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야권의 어떤 총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근데 조금 전에 발언에서 원 변호사님,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 어떤 기조인가요? 지금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예.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거리두기요? 예. 물론 이제 당론으로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뭐 몇 번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네. 집회 뭐 지도부가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탄핵 반대와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뭐 3.1절과 관련해서도 이제 광화문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예,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집회 자리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지금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일지요? 개인 자격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도부의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당론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또 일부에서는 또 다른 국민들께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게 단순히 이게 정당으로서 경계를 딱 나눌 수 없는 네네. 그런 이제 모호한 영역에서 찬반 여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한 발 조금 물러서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네. 조금 아쉬운 게 아쉬운 점이요. 그래도 정당 입장에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고 그리고 그 표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일 때 탄핵 소추는 아니라고 본인 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네. 그러면 정당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은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것이 맞다. 이걸 분명하게 좀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특히나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그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찬성 집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게 저는 정무적인 실익이 사실은 뭐가 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니 탄핵을 그 찬성하다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서 탄핵을 반대하다가 탄핵을 계속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노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걸 집회를 참여 안 하면 뭐 어떤 정보적인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네네. 그래도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선을 향해서 또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예. 현장에서 투쟁할 때 투쟁하고 그 노선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어색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애꿎은 검찰만 때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공수처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두고 검찰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아니 일단은 뭐 구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니까 굳이 법원을 뭐 비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또는 어떤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점들 이런 부분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섞어서 이제 이게 비난을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기조,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 네. 또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태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한테 뭐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그런 스탠스를 지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또는 비호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 효과로서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맨날 하던 그 레파토리인 이재명 대표 때리기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더 이상 어떤 소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잇고 있는 거는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면은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지금 어려움이라든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섬으로써 어떤 발생하고 있는 대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계속 메시지를 내야죠.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한테 아무런 새로움도 없고요. 아무런 인프레션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